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된다. 오세훈과 내가 있으니 우리 대선 치를 능력이 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오세훈도 있고 자기도 있다고 해놓고는 하지만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받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 내가 대선에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때 홍준표 나갔다가 안철수, 유승민 다 같이 나가는 바람에 세 사람이 합하면은 문재인보다 표가 많은데 그거 못해가지고 문재인에게 헌납을 했죠.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탄핵 이후에 그때 이겼어야죠. 그러면 어떤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라도 단합도 결속을 해가지고 그걸 경험이라고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골적인 욕심이죠. 그리고 질문자가 그거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 진영 대결을 깬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홍준표는 지난번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서 역선택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역선택. 정말 우파 진영에서 지지하는 것보다는 이 좌파나 이쪽에서 역선택을 해서 뭐 본인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앞섰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영 논리를 깨겠다는 것은 이 일종의 뭐 역선택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혀 전략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제가 지금 자막에 전에 들은 것처럼 내게 정권 넘겨라. 윤석열에 2번 졸랐다. 저는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8월과 10월에 2차례에 걸쳐서 책임 총리제를 건의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책임 총리제. 자, 그런데 이 책임 총리가 누구냐? 자기라는 겁니다. 2024년 8월에 그것도 한참 어려울 때죠. 올해 8월이니까 총선이 4월달에 있었죠.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어려우니까 이제 한 번씩 상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홍준표 시장이 스스로 밝힙니다. 그때 내정, 그러니까는 내부 정치, 전국 운영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책임 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올라가서 백의종군 해가지고 이 책임 총리를 뭐 추천을 하고 해가지고 책임 총리에게 내치 맡기고 외치만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처음엔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내치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 총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손으로 빠져라. 내가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에도 독촉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본인이 독촉 문자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독촉하는 문자죠. 나 빨리 책임 총리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손으로 물러나서 저 해외 순방이나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월에도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가면은 박근혜처럼 될 수 있다. 빨리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을 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게 자기가 책임 총리를 맡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도 없는데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무총리를 하면은 대통령이 되기도 어려울 텐데 역대에서 아무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같이 총리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은 정권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경선에서 패배한 후 대구시장으로 내려왔겠나. 이 정권이 잘할 것 같이 않으니 여기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서 4년 후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했다. 그런데 내가 예측한 대로 지금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내가 요즘 밤잠을 못 잔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맞죠? 그런데 비리 덩어리다. 범죄자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말도 이재명을 범죄자다고 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을 기소를 했을 때 뭘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기소를 하느냐. 이재명 편을 들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이재명을 자기 그 대구시장실로 불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을 험담을 했죠. 국정 운영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이재명과 다시 각을 세우는 것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어려움에 빠졌으면은 본인이 정말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겠다는 거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미리 애국심에서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국무총리를 시켰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나 국무총리 안 시켜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갈 거야. 조기 대선 확정도 안 됐는데 이 어려운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저는 대표적인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몇 사람 있는데 가령 뭐 이름도 듣도 보다 못했던 김상옥이라는 의원이 갑자기 마치 어떤 뭐 올바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을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투표장에 나가고 전부 다 당론 오겨가면서 그리고 1인 시위하면서 마치 영웅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틈을 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죠. 몇 안 되는 지금 그나마 대권 주자로 꼽히는데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